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14 부동산 경기변동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볼게요. 부동산 경기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20회 시험 문제예요. 1번. 부동산 경기변동은 순환. 이 순환적 경기변동이 주기적 경기변동이었죠. 그 다음, 이때 추세적 변동이라는 게 인디언 추장 기억나세요? 중장기적, 장기적 변동이었네요. 어떤 한 지역이 개발, 재개발됨에 따라 약 50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었죠. 그 다음 계절적 변동, 계절에 한 번 이상 반복되는 거, 이게 계절적 변동이었어요. 그리고 무자의적 변동은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번 주 로또 복권이 몇 번이 당첨될지 우린 예측할 수 있다 없다? 예측할 수 없다. 자기적으로 뽑으니까 무자기적으로 뽑으니까 무자기적으로 뽑으니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이 무자의적 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추세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자의적 변동이 비주기적 변동이었죠. 그래야 부동산 경기 변동은 주기적 변동에 비주기적 변동이 한데 어우러져서 복잡, 다양, 단순, 명료, 복잡,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기 변동이었네요. 꼭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의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 맞죠? 그래서 일반 경기가 회복돼서 호황이 됐다가 정점 때리고 후퇴해서 불황의 늪으로 빠지고 저점 때리고 다시 회복. 그 내용이 똑같이 적용되는 개념이었어요. 기본 개념 자체는. 그 다음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항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에 이때 부동산 경기 변동이 규칙적이고 명확하게 안정적으로 발생이 된다면 명확히 보이는 저점에서 사서 명확히 보이는 정점에서 팔면 그 누구도 투자를 해서 손해를 안 봐요. 그래서 이때 규칙, 불규칙, 불안정적으로 발생하죠.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의해 두실 건 부동산은 짓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정점 더 높고 저점 더 깊다. 그래서 진폭이 더 컸었죠. 주기도 좀 더 길었다. 일반 경기 변동보다.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 학개론 문제를 풀 때, 부동산학 개론 문제를 풀 때 동일하다, 규칙적이다 그렇게 나오면 걔는 기본적으로 다 X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부동산 경기 변동도 일반 경기 국면처럼 회복, 호황, 후퇴, 불황 등의 사국면으로 구분할 수 있더라. 이때 호황이 상향시장이죠, 여러분. 불황이 하향시장이었네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5번. 건축 허가 면적과 미분양, 물량은 부동산 경기 변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더라. 부동산 경기는 사실상 건축 경기였잖아요, 여러분. 그럼 건축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 건축 허가 면적 얼마만큼 받았는지 알면 앞으로 얼마나 지을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지표죠. 근데 많이 지었어요. 안 팔려요. 그럼 부동산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분양, 물량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의 3대 중요 측정 지표는 건축 경기이기 때문에 건축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건축량이 많으면 거래량 변하고요. 거래량이 변하면 가격 변동한다. 3개 중요한 3대 중요 측정 지표였죠. 그 다음 이제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될 수 있으며 그래서 어떤 지역은 건축 경기가 한참 좋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나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같은 지역 안에서도 부분 시장별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은 한참 많이 짓고 있는데 상업용, 공업용은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분 시장별로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 있네요.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은 건축 착공량, 거래량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부동산 경기의 측정 지표는 거의 대부분이 다 선행 지표입니다. 근데 동행 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 착공되고 있는 그 순간 건축 경기가 좋은 거고 중개사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래가 많은 그 순간 경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건축 착공량과 거래량은 대표적인 동행 지표였어요.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 있네요. 그때 주의하실 건 허가량, 착공량, 완공량의 선행, 동행, 후행을 외우는 방법. 실제로 우리가 길을 간다 그러면 앞에서 가고 같이 따라가고 뒤에서 따라가죠. 선행, 후행, 선행, 동행, 후행이겠죠. 그럼 당연히 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가서 완공하겠죠. 그렇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한다. X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보고 느끼신 바가 있으신가요? 과거에 봤던 문제가 29회에 고스란히 똑같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네요. 규칙적, 불규칙, 불규칙적. 이렇게 기억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4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럼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서는 기존의 가격이 제일 낮겠죠. 그래서 하한가가 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는 방법. 회복시장과 상향시장은 가격은 상승하고 있죠. 가격 상승은 초과 수요에 의해서 발생하네요. 초과 수요끼리 서로 사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서 누가 힘이 세다고요? 공급자가 힘이 세죠. 매도인 중시 경향을 띌 거예요. 매도자. 그리고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니까 기존의 가격보다 더 높게 거래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거래된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하한가로 작용할 겁니다. 이때 회복시장은 최초 시작됐으니까 기준가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 다음 후퇴와 하향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죠. 가격 하락은 초과 공급에 의해서 나타나네요. 초과 공급끼리 서로 팔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에서는 누가 힘이 세다? 수요자, 매수인, 중시 경향을 띠겠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장이니까 기존의 가격이 제일 높겠죠. 얘는 상한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후퇴 시장에서는 막 시작했다면 기준가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에 부동산 경기의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업무용 부동산 장사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B겠죠. 공실률이 증가할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5번도 맞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경기의 경기순환과 부동산의 경기순환과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문에서 순환적 변동, 이게 주기적 변동이었죠, 여러분. 비롯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타난다. 인디언 추장 기억하세요. 이 장기적 변동이 뭐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요? 추세적 변동. 그 다음 무작위적 변동은 얘는 예측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의한 변동이었죠. 그래서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에 의해서 초래되는 경기 변동이 되는데 예측치 못하는 것의 대표자의 지진, 홍수, 전쟁, 혁명, 그리고 정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책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831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경기가 변동됐다. 그럼 8월이니까 계절적 변동이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책 변화니까 뭐다? 무작위적 변동인 거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현상을 말한다. 비주기적 변동. 5조. 그 다음 3번. 대학교 근처의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진대요.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어디로 가요? 학생들이 다 지방의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경기가 나빠지죠. 이게 계절에 반복되니까 계절적 변동에 속합니다. 그 다음 4번. 상향시장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죠. 그럼 기존의 가격이 제일 낮을까요? 그래서 얘는 상한가예요, 하한가예요? 하한가로 작용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게요. 상향시장 바로 전 단계는 회복시장이 맞나요? 그렇죠. 저점을 때리고 전점을 때리고 회복해서 서서히 회복해서 상향시장을 올라갔다가 정점 때리고 급격히 후퇴해서 밑바닥으로 처박히죠. 하향시장. 그 다음 다시 저점이에요. 그래서 주기에는 저점부터 저점까지 주기에는 안정시장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에만 적용되는 불황의 강한 국면의 시장, 안정시장이 특수한 국면으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 다음, 그래서 항상 부동산 경기 변동의 문제에서는 각 국면별로 매도인 중심인지 매수인 중심인지 그리고 상한가로 작용하는지 하한가로 작용하는지 그게 문제의 포인트예요. 핵심입니다. 4번이 틀렸네요. 이 고양이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정답만 알려줄 고양이였죠. 그 다음 5번. 상향시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지을 테니까 건축 허가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네. 우리의 메일은 합격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